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하신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 여성은 가족들과 절연을 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셨고, 현재 너무나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다 하는데요. 행복한 일들만 꿈꾸며 살아가신 이분께 갑자기 친가족들이 나타나 여성을 뒤흔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식은 상황상 나중으로 미뤘고 혼인신고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무리해서 결혼식을 치르지 말자고 남편과 합의를 본 상태였거든요. 시댁 어른들도 저희의 뜻을 존중해 주셨고 지금 부부가 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사랑받는 며느리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저는 식구들과 거의 인연을 끊고 살아간 지 7년째 되는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받은 상처도 있었고 더 이상 식구들과 함께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대학에 입학을 하자마자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티나게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식구들과 인연을 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서서히 그렇게 점차 소식을 덜 전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학교 생활이 서툴러서 적응을 해야 해서 집을 못 간다고 했고, 학교에 적응이 되자 나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빠서 집을 못 가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명절, 어버이날, 생신 모두 다 말이죠. 그렇게 2년 정도를 지내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사정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긴 하더라고요. 저 또한 식구들을 찾지 않았고 식구들도 저를 찾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목함을 원하고 진심으로 식구들이 하나로 통일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그 마음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한없이 부담이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 떠나버리게 하는, 저희 부모님은 한번 화가 나거나 토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 남보다 못한 나쁘고 억장이 무너지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있다면 저희 부모님은 남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분들이셨는데 그 자애로움으로 인해 피해를 오롯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식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를 다닐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는 상처로 남아있고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일이었는데 저희 부모님, 특히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술안주 삼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했었던 일들. 저런 부모의 행태가 아버지란 분이 저의 계부이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른 좋은 분들에게 욕을 먹일 것만 같아서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의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한 명 있는 여동생은 아버지의 자식이었고 그 두 분이 결혼을 하면서 저와 여동생은 자매가 되었죠. 특별한 가족 구성원이었지만 밖에서 볼 땐 평범한 가족이었기에 그냥 저는 저의 부모님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는 아직도 지하철을 타지 못합니다. 지하철에서 나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때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을 때 일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겹쳐서 역시나 그날도 지하철 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리저리 옴싹달싹 끼인 상태에 게다가 키까지 작았던 저는 간신히 고개만 빼꼼 내민 채 숨을 쉬고 있었죠. 순간 제 허리춤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허리춤에서 시작을 한 뒤 점차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고요. 나쁜 어른의 빌어먹을 손길이었지요. 너무 놀라서 식은땀이 났고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그 나쁜 어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고 나중엔 천천히 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나쁜 손을 덜컥하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죠. 앗이라고요. 가뜩이나 사람들 틈에 끼어있는 상태였었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저를 둘러싼 채 자리를 마련하며 물러나 주었고 그 나쁜 사람의 손을 잡은 채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다고 말이죠. 눈물이 막 났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아직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한없이 어린 여학생이었을 뿐이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때의 그 공포는 여전히 제 가슴속에 남아있죠. 그때 키가 크고 엄청 멋져 보이는 한 여성분이 그 남자의 손을 낚아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에서 그 남자는 여성에게 질질 끌린 채 내렸고 저 또한 그 여성분을 따라 지하철을 내렸습니다. 여성분은 저를 쳐다보더니 그러셨어요. 제게 나쁜 짓을 했냐고 말이죠. 저는 눈물 콧물이 된 얼굴을 하고 얼어버린 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여성은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듯 했고 전화를 하면서도 절대로 그 남자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지하철 보안관 같으신 분이 도착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태우러 경찰차가 왔었는데 그 사실 하나로도 너무 창피했고 무서웠어요. 그때 그 여성분은 계속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어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라고 하더군요. 전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지금 어떤 언니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로 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저희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저의 옆에 있어 주었고 그때 따뜻한 율무차를 한 잔 주셨었는데 그 맛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오시고 저는 여 경찰에게 인도되어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남자 또한 자신이 못된 짓을 했다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죄를 털어놓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남자를 다시 본 건 바로 저희 집에서였거든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나쁜 남자가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옆에는 웬 낯선 어른도 계셨고요. 아마도 그 남자의 아버지인 듯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과 나란히 식탁에 앉아서 웃으며 술을 한잔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몸이 굳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보고 식탁에 와서 앉으라고 했고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하고는 식탁에 억지로 앉게 되었죠.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야. 그럴 때마다 모두 다 짚고 넘어가고 따지면 그게 어디 세상 사는 것이겠니? 이 오빠가 너한테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오빠가 나이도 어리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제 오빠 용서해 주고 오빠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오늘 이렇게 모인 거야. 그리고 자네도 그렇네. 그 좋은 학교 다니면서 학교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는 거지. 게다가 아버지한테도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같이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만일 사사건건 트집 잡는 사람들 만났으면 자네 인생 끝장나는 거였어. 남자의 아버지란 사람과 우리 아버지란 사람은 마치 친한 친구라도 된 듯 소리 높여 껄껄 웃었고 남자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호인이라고 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까지 했죠. 아버지는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웃었고 거기에 한술 더 떠 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나중에 우리 딸 데려가면 되겠네. 잘 키워 놓을 테니까 꼭 나중에 우리 딸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남자는 서울의 유명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라고 하면 껌뻑 죽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결국 제가 당한 상처는 철저히 무시당한 채 저는 그 남자와 잘 해보라는 둥 이미 손을 탔다는 둥 하는 조롱거리가 되었어야 했죠.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저는 그 식탁에 앉아서 어른들끼리 떠들어대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갈길갈길 모든 마음과 몸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 채 말이죠. 이후 아버지와 엄마는 가끔 그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하철에서 다시 만난 적 없냐고,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지 않냐고 말이죠. 특히 엄마가 남자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좋은 대학이니까 분명히 대기업 들어갔겠지?
게다가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집안도 좋은 것 같고. 잘해봐, 이거사. 어쩌면 너한테 이런 일이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생긴 것도 보니까 곱상하게 잘생겼더만. 남자 키 작은 거 별 흉도 아니야. 그리고 그쪽도 네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오빠가 연락 안 해도 네가 먼저 살살 거리면서 다가가라는 거야. 네가 아직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안, 대학 뭐 이런 거 무시 못하는 거다. 그런 사람이 지금 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얼른 그 기회를 잡아야지. 맹하게 뭐 하고 있어. 그리고 사실 별일도 아니잖아. 지하철 타다 보면 막 몸도 비비고 뭐 그런 거지. 괜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알겠어?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와 엄마는 억지로 제게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받게 했고, 공부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오빠에게 물어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게는 소름 끼치는 그런 존재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동안 저는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딸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내 눈앞에 데려다 놓은 것도 그렇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하고 게다가 나중에 저를 데려가라는 말을 하다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연락은 하지 않고 있어요. 절대로 제가 먼저 연락할 일도 없고 와도 받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오빠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나한테 나쁜 어른이라고요. 엄마 아버지는 그들의 배경이나 이런 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저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엄마랑 아버지는 딸을 배려하기보다는 남을 배려하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네요. 아버진 그렇다 쳐도 어떻게 엄마까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으면 엄마가 해요. 나한테 계속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엄마는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하는 거냐고 제 등짝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부모님과 점점 멀어져 갔고 얼른 이 집에서 탈출을 해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딱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 집을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죠. 저는 부러 집을 나가고 싶어 대학도 지방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날 저는 여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다시는 집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등록금도 딱 한 학기만 받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충당을 했습니다. 학과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독립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했었습니다. 집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점차 핑계를 대면서 연락도 줄였어요. 처음엔 부모님도 저를 궁금해하는 것 같았는데 등록금을 달라거나 용돈을 달라거나 하지도 않으니 연락을 안 하는 제가 아마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원래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말로는 모든 배려들을 다 하시고 말로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엔 자식을 내보내고 등 떠미는 그런 존재 말이죠. 비단 중학교 때 그 일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항상 그런 식이셨어요. 자식들은 뒷전이었고 자식들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치 자식들이 본인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말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모두 다 조종할 수 있는 저는 이미 서서히 부모님과 연락을 끊어갔기에 안심이었지만 사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항상 걱정이긴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이었지만 그래도 동생은 동생이었으니까요. 잘 적응을 하고 있을지 혹시 상처를 받거나 나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고 있진 않는지 하고 말이죠. 여동생하고는 가끔 통화를 하곤 했었는데 그냥 저냥 지내는 듯 했습니다. 살짝 포기를 한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여동생의 인생까지 제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뭐라 참견할 순 없었지만 여동생의 성격이 묻어난 게 참 다행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저하고는 좀 다르게 여동생을 대했을 수도 있고요. 저 하나를 잃었으니 여동생만큼은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생각.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서도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같은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리 저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시댁에게는 어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하긴 했었습니다.
엄연히 살아있고 있는 부모의 존재인데 어린 나이에 가족과 거의 연을 끊고 살 수밖에 없었던 제 상처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저희 시댁 어른들은 말로만 자애로우신 분들이 아니었고 정말 바르고 어른다운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물론 저를 앉혀놓고 꼬지람을 하시긴 했지만 서도요. 시부모님은 제게 그러셨어요. 제 상처도 다 알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도 알겠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인데 이마저도 부모님께 알려드리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말이죠. 네 마음 다 이해하고 내가 입장을 바꿔서 너라고 해도 그래, 그런 부모님 보고 싶지 않을 것 같긴 하다. 부모님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뭐라고 감히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니? 다만 그래도 도리는 해야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 아예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끔 연락은 주고받았다고 들었어. 그러니 이번에도 일이 이렇게 되어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과정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해라. 내키지 않겠지만 그게 사람으로서 도리란다. 꼭 늦게 말씀드려서 송구하다고 하고 저 사람이 내게 돌질을 했다고 나까지 맞서 돌질할 필요는 없는 거야. 혼자서도 이렇게 강하고 야물딱지게 큰 거 보면 이번에도 현명하게 잘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 어차피 아셔야 할 일인데 순서에 맞게 알려드리는 편이 너도 마음 편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는 꼭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거 잊지 말고 가서 표정 관리 잘하고 깍듯하게 모시도록 해. 그래도 네 안사람들 부모님들인데 너는 할 도리는 해야지. 내키진 않았지만 고심 끝에 결국 시간을 내서 저와 남편은 부모님 집을 찾았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이니 반가운 기색을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특히 엄마가 말이죠. 무덤덤한 표정으로 제 결혼 이야기를 했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간 듯 했는데 며칠 뒤 여동생과 엄마는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부모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이죠. 부모님 집이랑 가까운 카페에서 그들을 만났고 저는 그날 다시 한번 세상에 혼자 내버려진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언니, 그날 언니 가고 나서 계속해서 엄마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어떻게 그렇게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차갑게 한마디 툭 내뱉고 갈 수가 있냐고. 엄마가 엄청 섭섭했나 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당분간 집에서 엄마랑 아버지랑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어떨까 싶어. 나도 언니가 그립긴 마찬가지거든? 엄마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줘. 지금 엄마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거든. 솔직히 여동생의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동안 얼굴을 내밀지 않아도 전혀 근심 걱정 없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제가 결혼을 했다고 하니 섭섭하다,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뇨. 그 딸의 그 엄마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분명 무슨 속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에게 그럴 순 없다고 이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서 부모님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 그럴 수가 없다고? 네가 미쳤니? 아니 네가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해야지. 벌써 살림을 차렸다는 말을 어찌 그렇게 쉽게 해? 아이고 아이고 그 집구석 들여다보지 않아도 어떤 집구석인지 눈에 보이는구만.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결혼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은 없지. 절차가 있고 도리가 있는 건데 어떻게 너 혼자서 아무 의논 없이 이렇게 일을 벌리니? 당장 그 집에서 나오고 집으로 들어와. 소리친 엄마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집을 뛰쳐나오기 전 생각이 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엄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뿐인 엄마. 그런데 엄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어렸을 적 바보같이 듣고만 있었던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언제부터 나한테 신경 썼다고. 나 지금 집에 안 간지 거의 7년 정도 됐어요. 그간 한 번도 말씀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연락 드릴 테니까 도리, 절차, 뭐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도리요? 도대체 무슨 절차요? 이미 혼인신고한 지 6개월이나 넘었는데 그리고 저 부모님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집 나온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도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 절차, 몰라?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뭐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꼴랑 인사 한번 하고 그놈이랑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지금 제정신인 애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고. 그리고 지금 집 사정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도움을 좀 달라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겠어? 큰딸이 돼서 엄마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니?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하루 이틀 미뤘는데 암튼 집안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와서 해결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결혼을 하든 지지고 볶든 네 마음대로 하도록 해. 너 만약 엄마 말 안 따라주면 다신 엄마 얼굴 못 볼 줄 알아. 확 그냥 오늘 저 세상으로 가버릴 거야. 그 엄마의 그 딸 맞죠? 저는 반기는 엄마가 이상했었고 분명 제게 무언가를 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래 염치 없거나 하신 분은 아니었었는데 삶이 그렇게 변화를 시킨 거겠죠. 그리고 항상 제 말을 들어주고 제 편이 되어 주었던 여동생도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간 제가 너무 소홀했다나요? 그리고 여동생은 제게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맏딸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언니 심정 다 이해해. 나는 그간의 사정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옆에서 지켜본 산 증인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런데 언니, 우리 식구잖아. 아무리 밉고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식구는 식구잖아.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요즘 생활이 많이 힘드셔. 아버지가 지금 일을 못하신 지 꽤 됐거든? 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힘이 되어 달라는 거야. 옆에 있어도 언니라는 존재는 분명히 든든할 테니까. 지금 부모님이 바라시는 건 그런 거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미 혼인신고를 한 건 정말 언니 잘못이긴 한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언니가 고아도 아닌데 부모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여동생의 착한 발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이제 와서 식구를 들먹이다니.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도 이제 와서 돌이 어쩌고 저쩌고를 이야기를 하다니. 본인들 힘들어지니까 이제 와서 제게 맏딸이라고 든든한 존재라는 말을 하다니요. 여동생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했지만 그래도 저는 칼같이 그들을 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휘둘리고 싶지 않았고 이제는 결혼을 해서 한 가족을 꾸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 왜 지금 저한테 의지하려고 드세요? 엄마 옆에는 호인이 계시잖아요. 바로 아버지 말이에요. 저보다 더 힘도 세고 엄마하고는 잘 들어맞는 그런 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왜 제게 이제 와서 의지를 하려고 하세요? 저보고 든든하다고요? 아니죠. 아버지가 더 든든하죠. 든든한 아버지, 호인 같은 아버지 보고 해결하라고 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해결한 것처럼 말끔하게 세상 좋은 사람 티는 다 내면서 그리 한 것처럼 이번에도 아버지는 해결을 하실 거예요. 엄마 항상 아버지 편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와서 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이죠. 나 대학 들어가면서 집을 나왔을 때 식구라는 개념은 그곳에 두고 왔어요. 물론 없는 거 아니니까 아예 다 생략할 순 없지만 생략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건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엄마, 정말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엄마라는 사람이 본인 딸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나는 그 상처가 너무 컸었고 그리고 여전히 엄마나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처지에 있는 여자이겠거니 어쩔 수 없었겠거니 하면서 포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엄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딸 앞날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안한데 식구? 누가 식구인데 식구가 상처받고 몹쓸 짓 당한 구성원을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할까? 절대 잊지 않아요. 잊을 수도 없고. 오랫동안 나는 매일 밤 그 식탁에 앉았고 고개 숙인 그 남자를 쳐다봐야만 했어요. 잘해보라고, 결혼하라고, 살살 거리라고 하던 엄마랑 아버지 말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나한테 뭘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아닌 거죠.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도록 해요. 더 이상 나를 그 식탁 앞으로 끌어내지 말라고요. 그때 느꼈던 내 감정은 당신들은 인간들도 아니었으니까. 저는 지금 남편의 보호와 시부모님의 사랑에 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언제 또 저를 뒤흔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기에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긴 합니다. 물론 제 친정 식구들이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저를 그 정도 사람으로밖에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었겠죠. 제게 찾아와서 험한 짓을 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혹시 모른다고 남편은 현재 방범업체에 문의해서 CCTV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엄마는 뭘 바라고 제게 집에 들어오라고 한 것일까요? 여동생 말로는 그저 힘이 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과연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그 의미였을까요? 예전 식탁에 앉혀 놓았던 그때처럼 제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저를 흔들리게 한 엄마가 밉지만 그래도 그녀의 지금 상황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도와줄 힘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이미 제 마음은 떠난 지 오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